문재인 대통령이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또 시도지사 간담회를 제2국무회의로 격상시키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경산시에는 불우 청소년들 비율이 높은 데 반해 이들을 보호할 청소년 쉼터 하나 없는데도 경산시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는 유독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서민금융기관이 많습니다. 이들 서민금융기관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대부업체에 의존하는 시민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낙동강 강정고령부의 조류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주의경보가 내려진 지 일주일 만이고 지역에서 조류경보가 경계 단계까지 올라간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우리 지역은 맑은 가운데 낮 동안에는 30도를 넘어서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도 없어서 더위와 가뭄 모두 걱정입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도 불볕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또 강한 볕을 막아줄 구름이 적기 때문인데요. 또 아직 습도가 높지 않아서 그늘에서는 제법 선선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햇볕에서는 금세 또 따가움을 느끼겠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모든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오존 농도는 오늘도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시고요. 평소보다 물도 자주 마셔서 건강관리 잘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한낮 기온 32도, 경산 33도, 안동 31도 등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이 30도로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당분간 시원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갈수록 기온도 더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낙동강 강정고령부의 조류경보가 일주일 만에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녹조가 더 심각해졌다는 얘기인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 조류경보가 경계 단계까지 올라간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낙동강 강정고령보 구간에 어제나 2시를 기준으로 조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5일 주의 단계에서 일주일 만입니다. 강정고령보 구간의 남조류 세포수는 지난 5일 밀리미터당 11,000여 개, 지난 12일 밀리미터당 5만 1,000여 개로 경계 단계 발령 기준인 10,000여 개를 연이어 초과했습니다. 수문을 일부 개방했지만 높은 기온과 적은 강수량에 일조 시간 증가까지 겹치면서 남조류 증식이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5월 6월 들어서 그 더위가 좀 가장 심했고 그리고 또 가뭄이 또 심해가지고 이 두 가지 원인이 주로 크게 많이 작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대구시에 물에 들어가거나 어패류 어획과 식용을 자제하도록 주민에게 알릴 것을 요청했고 낙동강물 환경연구소에 수질 모니터링을 주 1회에서 2회로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조류경보제가 도입된 이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처음으로 경계 단계가 내려진 만큼 6, 7월 높은 기온 등에 따른 녹조 급증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녹조 현상이 한층 더 심해지면서 보호 개방 효과 논란 속에 4대 강보 수문 완전 개방을 요구하는 환경단체들의 목소리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 경북에는 유독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서민금융기관이 많습니다. 그만큼 은행 문턱이 높게 느껴지는 저신용자, 저소득층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들 서민금융기관들조차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대부업체에 의존하는 시민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에는 상호저축은행과 신협,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이른바 서민금융기관이 유독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구 지역 10만 명당 서민금융기관 수는 7.5개로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고 경북은 13.5개로 9개 도지역 가운데 세 번째로 많습니다. 소득이 적거나 신용 등급이 낮아 대출이 덜 까다로운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나 어떤 일반 은행 영업 점수에 대비해서 기관 수는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내 어떤 총 여신 비중에서도 서민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요. 그러나 이들 서민금융기관조차도 담보가 확실하고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넓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말 대구 지역 서민 금융기관의 중저소득층 가계대출은 전체의 69.8%로 2011년 77.3%를 기록한 뒤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경북도 5년 전보다 10%포인트나 떨어지는 등 저소득층 대출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부업체의 중저 신용자 대출이 지난 5년 사이 대구에서는 7%, 이 경북에서는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지역 신용보증재단 같은 공적 신용보증 기구하고 업력을 협력해서 그 신용보증 상품을 늘리고 이런 저소득 계층이 이런 상품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대부업체의 늪에 빠져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신용대출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전국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시도지사 간담회를 또 제2국무회의로 격상시키겠다고도 약속해서 지방분권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17명의 시장 도지사 앞에서 확약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좀 더 강하게 표현할 때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그런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 개헌을 통해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부 최고 정책심의기관인 제2국무회의로 격상시키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헌법 개정 때까지 좀 시간도 걸릴 것이고 아마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또 시행까지 또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전국 시도지사들은 이어 임시총회를 열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2에서 6대4로 조정하고 교부세 법정률을 19%에서 22%로 인상하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뿐만 아니라 재원을 나눠 낙후된 지방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더라도 중앙 집권적 권력 구조를 한순간에 깨트리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투표까지는 첩첩산중입니다. 특히 이 중앙집권화하여서 기득권 세력들, 특히 중앙 공무원, 엘리트 공무원, 그리고 국회의원, 중앙 언론 등 이런 거대한 집단들이 지금 반대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역민들이 지역 분권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요즘 북미가 원산지인 외래식물 큰 금계국이 불로동 고분군을 뒤덮어 토종 희귀식물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사례를 보면 정부가 이런 위험성을 알고 11년 전부터 환경법으로 큰 금계국을 강력하게 제재해 오고 있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란 물결이 장관을 이루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큰 금계국. 그러나 일본에선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 있습니다. 하천변과 길가에 핀 큰 금계국을 일본 환경성과 환경단체, 민간 기업 등이 힘을 합쳐 제거하고 있습니다. 日本からの古来から生えている植物の繁殖地がどんどん減って、そういったものが希少種に指定されるようなことにもなっています。 5월과 7월 사이에 일본 열도 전역에선 토종 식물을 지키자며 큰 금계국 퇴치 작업이 집중적으로 펼쳐집니다. 언론도 큰 금계국의 위험성과 퇴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鳥取市の国道29号沿いであった作業にはおよそ70人が参加し、
スコップなどを使って根こそぎ引き抜き、およそ450キロ分を駆除しました。 일본 환경성이 큰 금계국을 생태계 위험종인 특정 외래 생물로 지정해 특별 관리에 들어간 것은 지난 2006년. 일본 환경성 등이 제작한 홍보지에는 이 꽃을 재배, 사육, 퍼뜨리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번식력이 아주 강한 데다 다른 식물을 고사시키면서 야생화로 대군락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희귀 식물과 생태계 보존을 위해선 큰 금계국 제거 방식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皆様のご自宅と敷地内でこのオオキンケイギクを見つけた場合は根から抜き取って枯らしてから燃やせるゴミで処分をしてください. 또한 큰 금계국의 사육과 운반, 보관, 판매, 수입, 야외에 퍼뜨리는 행위 등도 법률로 금지돼 있습니다. 이 같은 항목을 어길 경우 개인은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인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큰 금계국의 생태 교란에 국가적으로 대처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 정부는 그 위험성과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청소년이 많은 경산시는 가정에서 내몰린 불우 청소년들의 비율도 경북의 다른 시군보다 높은 편인데요. 하지만 경산에는 당장 이들을 보호할 청소년 쉼터 하나 없는데도 경산시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태현 기자입니다.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한 아동복지시설. 7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이곳에서는 가정으로부터 외면받거나 홀로 남게 된 청소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서 생활을 하려면 규정상 임시 거처인 청소년 쉼터 등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경산에는 청소년 쉼터가 없어 집에서 내몰린 청소년들은 대구나 멀게는 안동까지 보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방위아동이나 위기아동이 생겼을 때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일시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것이 지금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산과 달리 경북 지역에는 구미와 포항, 안동 등의 청소년 쉼터 6곳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많은 도시 경산에 불우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경산시 의회의 목소리가 수년째 이어오고 있지만 경산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쉼터 건립의 운영비가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 들고요. 그다음 건립비가 3억에서 한 5억 정도 드는데 경산시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경산시 청소년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일피일 청소년 쉼터 조성을 미루는 경산시는 정책 의지가 없는 것을 반영하듯 관련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면 바로 이제 연결해서 바로 가도록 그렇게 해서 아마 남겨놓는 거는 못 봤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한 해 평균 경산에서 대구 청소년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은 10명가량이지만 전문가들은 더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청년 희망 도시를 만들자는 경산의 슬로건이 정작 청소년 정책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시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5일부터 5주 동안 패션에 관심 있는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서 패션 문화캠프를 운영합니다. 7회째를 맞는 이번 패션 문화캠프는 손바느질로 전통 소품 만들기, 팝아트 초상화로 티셔츠 꾸미기 등 다양한 패션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참가자들이 만든 작품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접수하면 됩니다. 한수원에는 7천여 명의 비정규직이 있고 불안정한 고용 조건으로 원전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원전과 같이 안전과 직결된 사업장부터 정규직화를 약속해왔는데 실현 방안을 두고 노사 간의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원자력 발전소의 경비직 노동자들이 고용 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비정규직으로 2년마다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려 왔습니다. 한수원 근무자들 가운데 비정규직은 38%, 7,300여 명으로 대부분 외주업체 소속의 불안정한 고용구조로 원전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갱신함으로써 고용 불안에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가 1급 원전을 책임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부터 우선적인 정규직화를 약속했고 최근 산자부 산하 41개 공기업의 정규직 전환 계획이 나오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한수원이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조를 제외한 채 논의를 진행할 경우 불합리한 차별이 시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노조는 노사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 일방통행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규직 전환은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고용 승계와 정년, 임금과 경력 인정, 정규직 전환 시기 등을 두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노조를 무시할 경우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규직화 과정에서 고용이나 실질적인 임금과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규직화를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규직화 과정에 반드시 비정규직 당사자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져야 되고, 이에 대해 한수원은 정부로부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어떠한 지침도 받지 않은 상태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한수원과 비정규직 노조의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대구시는 최근 진행된 대구의료원 정기감사가 끝난 뒤인 지난 8일 신창규 대구의료원장이 대구시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의료원에 대한 여러 지적사항이 나와 현재 소명을 요구한 상태라며 감사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신 원장에 대한 사표 수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대구의료원에 대한 대구시 감사는 최근 퇴직한 전 간부 직원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면서 내부 업무와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당초보다 이틀 연장해 진행됐습니다. 서대구 고속철도역 건설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대구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번 달부터 서대구 고속철도역 실시 설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지난 9일에는 양 기관 담당자들이 현장 조사와 사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실시 설계는 대구시에서 계획한 기본 설계에서 정한 총 사업비 573억 원 규모로 진행할 계획인데, 역사는 주변 지역 파급 효과가 큰 선상역사 형식의 3층으로 할 예정입니다. 서대구 고속철도역은 올해 말부터 공사를 시작해 2019년 말 완공해 2020년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구시의회가 오늘부터 16일 동안 제250회 정례회를 열어 세입 세출 결산과 의안을 심의합니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모두 4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이달 19일 오후 2시부터 대구 MBC가 생중계하는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과 5분 자유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또 시정질문에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 문제와 인사청문회 시행을 둘러싼 문제가 거론될 예정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지난해 열린 책축제에서 대구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쓴 책 가운데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16권을 출판하기로 하고 내일 2017 학생저자 책 출판 기념회를 열 예정입니다. 대구에서는 2009년부터 책 쓰기 교육을 시작해 지금까지 7만 명이 넘는 학생 저자를 배출했고 178권의 책이 정식 출판됐습니다. 어제 오전 6시 50분쯤 김천시 대덕면 수도산 자연휴양림 뒤편에 길이 1m 정도의 새끼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나타난 것을 등산로 정비를 하던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김천시는 김천 지역에는 곰 사육 농가가 없어 야생 반달가슴곰으로 추정된다며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보건기술원에 반달곰 발견 사실을 통보했으며 기술원 측을 야생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유입 경로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반달가슴곰은 가슴에 V자 모양의 흰색 반달 무늬가 있는 천연기념물 제329호입니다.
지난달 대구 지역의 실업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지역의 실업률은 3.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 낮았고 2월 이후 석 달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구 지역의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000명이 줄어 고용률은 0.8% 떨어졌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늘었습니다. 오늘도 불볕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또 볕을 막아줄 구름이 적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습도가 높지 않아서 그늘에서는 제법 선선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또 볕에 나가면 금세 따가움을 느끼겠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모든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오존 농도는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평소보다 물도 자주 마시고요. 또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바르면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밤에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낮 기온 32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또 상주와 구미 지역의 낮 기온은 31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7도, 낮 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은 29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당분간 시원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요일에는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